예,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양전으로 피켓 든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MBC 안영환 사장 임기도 2026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안영환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고맙습니다. 또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하시죠. 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증인들께서는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고 이진숙 씨가 그렇게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진숙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 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유의해 주십시오.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유의해 없습니다. 주십시오. 네.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하셨죠? 예. 예, 그리고 MBC에 경영진을 하셨죠? 예.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예,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거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뿐입니다. 있었습니까? 피켓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있었습니까?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예,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그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예,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할 말 충분히 했고요.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능하고 두 잠시만요.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영 간사님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양손으로 피켓 든 전례가 있었어요? 방통위원장은 신사 이런 사람 안 되고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돼야 된다. MBC 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점에. 그게 제가 이렇게 잘 봤더니 따옴표가 아니에요. 점. 이게 심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와야 된다. 본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을 부여받는다면 중립성, 독립성,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는 아주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시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 사장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 임기만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다 보장돼야 되지만 네, 아니, 여기 거기까지. 계신 김장겸 위원이 사장을 거기까지요. 하실 때도 저기요, 8개월만 거기까지요. 하고 거기까지라고 쫓겨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MBC 사장 임기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확히 기억해야죠. 이거는 본인이 하겠다는 게 박문진 이사 바꿔서 모든 사람이 MBC 사장 바꾸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MBC 사장 임기를 모르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2026년 2월 22일입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안영준 사장 임기 보장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요. 그 뒤 답해 보세요. 사장에 대한 선임권은 방문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장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고 있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MBC 안영준 사장 임기도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장겸 사장은 왜 쫓겨났는지 문재인 정권 초기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말 물리지 말고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쭉 훑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간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아웃라인을 묻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 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MBC 안영환 사장 임기도 2026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안영환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고맙습니다. 예. 안영준 사장 임기도 2026년 2월 22일까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왜 붙이시죠? 아니 지금 원칙적으로 그건 너무 확인을 당연한 하시니까. 얘기잖아요. 그건. 예, 대한민국에는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극이라고 하면 ultra right든 ultra left든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나치나 미국에서 쿠클락스 클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 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전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